2022년 11월 6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의 선동의 정치를 고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태원 참사와 봉화의 기적 잡았습니다. 봉화의 광부 매몰 사건하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어떻게 민주당은 이용하고 있는지, 이재명은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지 고발하겠습니다. 부제는 이겁니다. 민주당한테 묻습니다. 살아 돌아온 대한민국 광부는 우리 국민이 아니야? 왜 너희들은 촛불행동과 더불어 이중성을 보이니?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4일날 일로 보도가 되고 있네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가 있었는데 희생자의 가족이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 조화를 쓰러뜨렸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화가 났겠죠. 경찰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참사가 난 그날도 이렇게 막았으면 참사가 안 날 것 아니냐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행동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분은 지켜주지도 못하고 왜 조화를 보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 유족은 그런 얘기 했었죠. 112 신고가 많았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응 안 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한독수 총리의 아들이 112 신고를 했으면 이렇게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했겠냐고. 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고 참 가슴이 애달죠. 근데 이거와 반대가 되는 사건이 봉화 아연광산에서 매몰됐던 광부 두 분이 221시간 만에 거의 열흘 9일 만에 살아나왔네요. 그것도 본인들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수직갱도로 올라왔으니 사다리 잡고 올라왔겠죠. 그 안에서 추위하고 물은 어떻게 식수가 흐르는 물, 떨어지는 물 갖고 버티면서 커피 믹스 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하인리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보험업계에 종사하던 사람이 보니까 뭔가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유사한 사건이 한 300건이 있고 또 230건이 있다가 꽝 터지더라. 꼭 그 숫자는 그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조짐들이 있더라. 이태원에서도 행사 때마다 사람이 몰려서 위험하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니까 꽝 터진 거잖아요. 이 아연광산도 지난 8월에 수직갱도가 한번 붕괴됐어요. 다행히 광부들이 없던 데라서 넘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위태위태 하다가 이번에 꽝 터진 겁니다. 하인리 법칙이 작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업체는 영세해서 그런지 대응을 안 하다가 이번에 꽝 터졌습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더 맹점은 이태원 사고는 그래도 몇 시간 만에 대통령도 대응하고 누구도 대응하고 워낙 희생자가 많아 그렇지. 이 업체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살 수 없는 구조인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니까 넘어갑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하고 촛불행동 이런 단체들은 과연 이 두 분의 광부가 희생됐으면 이때도 지금 이태원 참사자 사건을 이용하듯이 이용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사고 난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저도 어렴풋이합니다. 봉화는 저희 외가가 있는 곳이라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재산면은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아는 거는 안동하고 경계에 있고 그 재산면에 아마 그 유명한 청량산이 있을 겁니다. 안동 경계에. 그렇게 산골입니다. 낙동강 상류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사고가 나니까 희생자는 적을 몇 명 안 될 가능성이 있었고 산골이니까 관심이 없죠. 근데 그게 몇 년도인가요? 1979년도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사북 탄광에서 사북 사태가 터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전 국민들이 놀랐어요. 그렇게 크게 터졌다면 모를까. 그냥 저 시골에서 터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이나
시민단체? 좀 수상하지. 그런 단체들이 관심이나 갖기나 하나요? 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윤석열 퇴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죠. 이 단체는 경희대학교 교수를 했던 김민웅 씨가 이끄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 조직의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상임 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들은 이심민심, 이재명 마음이 민심이다라는 그러한 단톡방을 텔레그램에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송영길, 개항을을 이재명에게 넘겨준 송영길, 박홍근 민주당 현재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들어가 있고 당원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단톡방에다가 전세벼슬을 어디에 놓으니 지역별로 몇 대, 세 대씩 놓고 두 대를 놓으니 그 타고 어디로 와라 라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이 주최하는 촛불 문화제에 참여를 합니다. 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은 그 아까 얘기했던 경희대 교수 지낸 김민웅 씨가 상임대표가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들은 이제 조국 백사 저자죠, 김민웅 씨가. 그래서 계속 촛불 지휘를 하면서 윤석열을 퇴진하라고 하는데, 이게 시민단체입니까? 시민단체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아까 이심재 준 대표는 임동현 씨, 이재명 캠프 선대위 위원장, 시민소통본부 상임위원장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심전심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디로 모여라라고 한 다음에 아까 촛불 행동에 하는 그런 시위에 참석하면서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데 이런 집회에 나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5년 채우지 못하게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직접 시위 현장에서 외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이 단톡방에는 이재명을 수행했던 이재명 씨가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1992년도인가요? 그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서 도시개발 사업을 처음 하죠. 그래서 일산과 분당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 그 전에 전두환 때는 이제 지금 상계동을 개발한 바가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키운다라고 해서 분당이란 동네, 원래는 성남이죠. 거기 철거민들이 와 있던데 그 철거민들을 또 밀어내고 아파트를 지으니까 분쟁이 많죠. 그때 성남에 개업한 몇 안 되는 변호사 중에 하나는 이재명 씨가 개입해갖고 하다 보니까 그 철거민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용역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조직폭력배랑 연결이 되니까 그걸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한 성남 마피아의 이모 씨도 이 이심민심 방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들은 윤석열 퇴진 요구 집회를 참사 추모 집회로 바꿔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이심전심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이렇게 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11월 3일에는 수구 언론과 수구 보수가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과 연관시켜서 이 집회를 한다라고 꾸몄기 때문에 부득이 취소한다라고 띄우기도 했어요. 자기 들어가 있으면서. 그랬다가 5일날 이게 이제 이태원 참사 국민 애도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데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퇴진으로 갈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자, 아침에 집을 딱 나섰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으면 에이 재수없어 하고 사람들이 휙 지나갑니다. 근데 코끼리 한 마리가 죽어 있으면요 다들 멈추고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갔거나 학교에 가도 왜 죽었지? 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마 사망 원인이 똑같다고 칩시다. 쥐가 죽은 거나 코끼리가 죽은 거나.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데 코끼리는 큰 놈이기 때문에 그거 죽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떠들고 또 나중에 억측을 하고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봉화에서 난 사건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고 150명이 넘게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자꾸 하고 그 배후에는 정권을 책임져야 한다고 들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봉화에 매몰렸던 2명은 국민이 아니고 이태원에서 희생된 150여 명만 우리 국민입니까? 하인리 법칙은 똑같이 작용했어요. 근데 봉화에서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니까 와 하고 덮어버리고 살아남으면 다 끝인가요? 희생이 있으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건 앞으로 왜 이태원 사고가 있었고 경찰의 대응이 왜 부실했고 특히 이제 용산구청장 그 여성구청장 한 행동을 보게 되면 많이 실망스럽죠. 그 양반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으로 이렇게 파면을 하려고 하는데 법상으로 지난 6월 1일 선거가 있어갖고 주민 소환 투표 파면하는 거는 임기 1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위기 대응을 아주 못했어요. 경찰도 지휘부들이 뭐 그때 그날 이 촛불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대응하느라고 한 탓도 있지만 근데 일단 질서 문제는 그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지자체하고 경찰은 피해가면 안 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제 고쳐가자고요. 고쳐가고 위기 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정보기관끼리 정보 공유를 위해 하는 방법. 그래서 행정안전부로 해경청, 기상청, 산림청까지 모아서 딱 그걸 전체를 묶는 본부를 만들고 재난안전본부가 뭐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냐. 그건 오히려 더 떨어뜨려갖고 딱 묶어서 안전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제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때 숨진 학생의 아버지까지 나와갖고 이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다. 유가족들에게 이번 유가족들에게 절대로 놀러가서 죽은 게 아니다. 놀면서 국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 비서관을 지냈던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태원에 가는 거를 부모도 막지 못했는데 정부가 사고를 못 막았다고 정부한테 책임을 넘기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봉화에서 고립됐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던 거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 막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책임이 국가에 다 가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나왔잖아요. 물론 국가도 구하려고 14시간 이후에 신고받고 가서 막 뭐 거의 뚫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안전은 본인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족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요. 국가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수영도 가르치고 생존 수영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PCR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나는 오로지 놀기만 할 권리가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케네디도 얘기했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뭘 요구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국방의 의무도 보여되고 질서도 같이 지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요상하게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때 그런 게 있고 해갖고 이제 그들의 노력은 잘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은 이걸 갖고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하고요. 자기 죄는 없는 걸로 덮으려고 하는데 참 웃기는 거죠. 이태원 참사하고 봉화의 기적을 비교해 보십시오. 150여 명하고 2명. 여기는 살아나왔습니다. 두 분들, 물론 그분들은 한 번에 압사된 거하고 고립됐고 마침 공간이 있었고 약간의 식량, 커피 믹스도 있고 물이 있었고 그러니까 살 수 있었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쉬운 건 아닙니다. 둘은 사고 자체로 보게 되면 하인리 법칙 장에서 한 번에 꽝 터진 건데 많은 사람이 희생됐기 때문에 더 자꾸 음모론으로 끌고 갑니다. 코끼리가 쓰러져 있으면 큰 사건이고 쥐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빨리 치워 이런 얘기는 나오겠죠. 이거는 뭔가 이 사건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상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심전심이 있고 촛불 행동이 있고 민주당의 송영길, 이재명 등등이 이재명이 캠프에 있던 사람이 이 조직을 이끌고 있고 이걸 차단해야 돼요. 왜 민주당이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안 갔어요. 제가 그전 사람들 쭉 만나보면 제 또래 사람들이 대학 다닐 때 김대중, 김영삼이 유명했어요. 운동권 중에 일부는 두 사람이 연금돼 있을 때 학생이 들어가면 의심 안 하니까 경찰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걸 당에 전달해주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메시저 역할을 하는 식으로 운동권들이 참여한 반 정치적인 심부름을 한 적이 있고 또 그 세력하고 운동권 세력하고 이런 DJ, YS 세력이 87년 시위가 터질 때 같이 움직인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YS조차도 그때 CA, 재영여파, 뭐 NL 이런 애들이 하는 거랑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노무현도 그랬고요. 근데 문재인 정권 와서 둘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운동권 세력이 여기를 통제해버렸습니다. 송영길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우상원이, 이인영이 다 그런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들어와 버리면서 운동권에 민주당이 아바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은 대개 뭐 PD든 NL이든 CA든 운동권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북한하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가까운 애들입니다. 대한민국 전복 세력에 가깝죠. 이걸 잡아내야 돼요. 이태원 참사하고 봉화의 기적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 돌아온 광부는 광부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좌파들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민주당과 촛불행동의 이중성을 저는 고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